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a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이제 우리 통계학과 자료의 정리 두 번째 절, 자료의 정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 자료의 정리 이 부분은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이 용어가 여기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용어만 잘 알아도 그 과목은 이미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 라고 강조를 무척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자, 용어에 대한 얘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자료의 종류, 이 자료는 우리가 여기서 크게 통계학에서는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질적 자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 질적 자료라는 거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자료를 질적 자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성별이라든지 남자 여자 이거 숫자를 매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이면 2, 뭐 고등학교 졸업이면 3, 대학교 졸업이면 4, 대학원 졸업이면 5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로 우리가 질적 자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질적 자료를 분석할 때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분석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도수 분포표라든지 아니면 상대 도수 또 막대 그래프 또는 원형 그래프와 같은 시각화된 기법을 이용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법들을 많이 써서 분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먼저 이제 용어가 튀어나오네요. 도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frequency. 이거는 이제 다른 학문에서는 도수라는 표현보다는 또 경중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함께 공부하는 과목 중에 이러한 경중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있으면 아, 이게 같은 말이구나. 어디다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우리가 통계량을 계산하든 평균을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다면 아마 쉽게 이 도수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도수라는 말은 frequency라고도 표현을 했죠. 각 자료값이 나타나는 횟수, 빈도수, 또 여기 frequency라고 하니까 주파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요거는 얼만큼 빈번하게 나타났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도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리고 상대도수라는 말이 있네요. 이 상대도수, 요거는 우리가 relative frequency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도수분의 각각의 도수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비교를 해놨죠. 마치 확률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확률의 개념이 뭐였어요? 전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횟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게 나타날 수 있는 횟수, 즉 전체분의 기대값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비슷한 게 나오면 같이 정리를 해두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도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어느 대학교의 신입생 중에 20명을 뽑아서 주거지에 대한 조사를 했대요. 즉 어디 살고 있는가를 조사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주거지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대요. 이럴 때 이러한 결과를 이용해서 도수 분포표를 그리는 겁니다. 자, 조사를 한 결과 자기 집에서 다니는 학생이 7명, 그 다음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6명, 그 다음에 하숙이 4명, 자취가 3명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각각 이 주거지별로 나타날 수 있는 항목들을 먼저 이쪽으로 쭉 적어줬어요. 그래서 자가, 기숙사, 하숙, 자취, 그리고 전체 합한 걸 나타냈어요. 자, 도수는 뭐예요? 몇 번 나타났는가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가 7, 그쵸? 그냥 그대로 갖다 썼어요.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계산 1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숙사가 몇 명? 6명. 그 다음에 하숙이 몇 명? 4명. 그 다음에 자취가 3명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봤더니 합이 20이 됐네요. 자, 우리 상대도수 위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전체 도수분의 각각의 도수라 그랬죠. 이 전체 도수는 우리가 합계 20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럼 상대도수는 20개 중에 자가가 7이니까 20분의 7하고 표현하면 0.35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기숙사인 경우 20분의 6,
하니까 0.3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하수는 어떻게 돼요? 전체 도수가 20이었고 하수기 4개였으니까 0.20. 그 다음에 자취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도수가 20, 그 다음에 자취에 대한 빈도수가 3번이니까 20분의 3. 그래서 0.15. 그리고 이거를 모두 더해보면 마치 확률의 합처럼 전체가 1이 나왔습니다. 100%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주거 유형을 이쪽 X축으로 놨고요. 각각의 상대 도수를 Y축으로 놨습니다. 자가인 경우 아까 0.35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기숙사인 경우는 0.30이 나왔으니까 이만큼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숙인 경우는 요만큼 올라간 0.20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자취는 20명 중에 3명이었으니까 0.15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가가 가장 많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공계에서는 가장 시각적으로, 즉 비주얼하게 한눈에 팍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어요. 직관적인 판단을 하기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봤네요. 일명 우리가 원형 그래프 또는 파이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기법이죠. 마치 피자를 이렇게 잘라서 그 면적을 가지고 얼만큼 큰가를 파악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표현된 것처럼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자가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숙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여기네요. 그 다음에 요만큼은 하숙, 그 다음에 요만큼은 자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자료의 종류, 아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다룬 거는 이제 질적 자료였어요. 그러면 그 외에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양적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양적 자료는 말 그대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양적 자료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양적 자료로 숫자로 표기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놈하고 이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큰지 금방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양적 자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 시험 성적, 여러분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평가할 때 이 도수에 대한 얘기가 성적에 많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국어는 뭐 3단위,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1단위, 이런 식으로. 요건 대학 학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학점짜리와 1학점짜리를 똑같이 C를 받았다고 해도 이 비중에 따라서 전체 평균할 때 값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즉 단위수가 높은 3학점짜리는 크게 반영이 되고 1학점짜리는 적게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구의 수명, 이러한 것도 이제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양적 자료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양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게 줄기 잎 그림, 요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도수 분포표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양적 자료를 분석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 양적 자료를 분석하는 예를 하나 또 만들어 봤어요. 자, 한 학년 20명의 통계학 기말고사 성적입니다. 20명 이렇게 53점, 62점, 97점 쭉 해가지고 20명의 성적이 딱 나와 있죠.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학점이 여기서 눈에 보이나요?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20명의 성적을 나열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양적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줄기 잎 그림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게 50단위, 60단위, 70단위, 80단위, 90단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단위에 있는 놈을 다 갖다 집어넣어요. 여기 53점이 있었죠. 그래서 요놈 3. 그 다음에 여기 51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놈 1. 그 다음에 여기 55점짜리가 있죠. 이놈 5. 이렇게 50단위를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60단위를 찾아낼게요. 여기 62점이 있네요. 그래서 뒤에 2. 여기 또 65점이 있고요. 그래서 5. 그 다음에 여기 64점이 있어서 4를 끌어와서 4. 그 다음에 69점이 여기 있죠.
예, 그래서 9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자, 이번에 70단위를 끄집어 볼까요? 예, 70단위. 여기 9가 있네요. 79점. 그래서 여기 9를 갖다 끌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77점에서 앞에 70 빼버리면 7만 여기다 갖다 썼고, 그 다음 바로 옆에 71점. 그래서 1을 갖다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73점. 그래서 3을 갖다 썼고, 그 다음에 76점. 요거 6 갖다 썼고요. 또 마지막에 75점. 그래서 5를 여기다 갖다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대. 여기 88점이 있죠. 그래서 8자 여기다 갖다 썼고, 여기 83점이 있네요. 3자 여기다 쓰고, 여기 86점. 요거 6자 여기다 썼고, 그 다음에 82점에 2자를 여기다 갖다 적었어요. 자, 90점대도 있죠. 예, 오, 세 사람이나 있네. 예, 97점 여기다 갖다 적었고요. 그 다음에 92점 여기다 갖다 적고 2자. 그 다음에 94점에서 4자 여기다 적어 넣었네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표현했던 줄기, 잎, 그림에 대한 이러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50점대 3사람, 60점대 4사람, 70점대 6사람, 80점대 4사람, 90점대 3사람,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분석 방법으로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그려봅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먼저 이렇게 양적 자료에서는 계급부터 따져줘야 돼요. 이 계급이라는 게 뭐예요? 자료 집단을 몇 개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그 시작점과 끝이 어딘지를 찾아가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계급을 6개로 나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예제를 다뤄볼 거예요. 이럴 때 계급의 간격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급의 수 분의 최대 관찰값 빼기 최소 관찰값. 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6개로 계급을 나눈다고 할 때 계급의 수가 6으로 들어갔고요. 최대 관찰값, 가장 시험 잘 본 친구 누구야? 여기 있나? 97점. 요 놈이 제일 잘 봤네요. 그 다음에 제일 시험 못 본 친구. 그래, 너. 51점. 여기 있잖아. 예.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7.67이 나와요. 그래서 계급의 간격은 7.67. 이거를 우리가 정수로 끊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8로 끊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계급의 가장 밑에 값을 찾아야겠죠? 요거는 최소 관찰값 빼기 2분의 최소 단위,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최소 단위가 얼마예요? 예, 여기 1점씩 분배가 됐죠? 51, 52, 53에서 1점 단위를 끊어갔어요. 그래서 최소 단위는 1이 들어간 거고, 최소 관찰값 앞에서 찾았었죠? 네, 51점. 그래서 요렇게 51 빼기 2분의 1 해가지고 계산하면 50.5. 요게 첫 번째 계급의 가장 밑에 값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계급 간격이 8이었죠? 그럼 50.5, 58.5,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8개씩 올라가요. 자, 그럼 계급 구간을 메꿔 볼게요. 첫 번째 계급의 하한이 얼마였어요? 50.5였어요. 그 다음에 계급 간격이 8이라고 위에서 구해놨죠? 그럼 50.5에서 58.5까지가 첫 번째 계급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계급은요? 자, 58.5 여기서 시작하겠죠? 또 8 보태주면 66.5까지 나올 거고요. 세 번째 계급은 66.5부터 또 8 보태준 74.5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계급은 74.5부터 또 8을 보태준 82.5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급은 82.5부터 90.5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계급은 90.5부터 98.5까지. 이렇게 계급을 다 나눴어요. 자, 이 50.5부터 58.5까지의 계급에 속한 성적은 모두 몇 개 있나요? 여기 3개가 있죠? 예, 그래서 도수는 3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 58.5부터 66.5까지의 도수는 모두 몇 개가 돼요? 네, 역시 요 사이에 들어가는 성적은 요거 3개. 그래서 도수를 3으로 표현했네요. 자, 그 다음에 66.5부터 74.5까지를 가져간 성적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몇 사람이야? 네, 역시 이것도 여기 3개에서 3사람. 그 다음에 이제 74.5부터 82.5까지의 네 번째 계급. 예, 요거는 5개가 있나요?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급은 82.5부터 90.5까지 몇 개가 있어요? 예, 3개가 있지요? 예, 요거. 자, 그리고 마지막 계급, 여섯 번째 계급에 90.5부터 98.5까지 얘들도 3명이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도수를 모두 합하니까 20명. 예, 우리 다 조사한 거 맞죠? 20개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도수의 합은 20이었어요. 자, 아까 우리 상대 도수 기억해요? 어떻게 구했는지? 예, 마치 확률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가 나타나는 것 중에 고기가 나타나는 것. 앞에서 우리가 상대 도수를 계산했던 게 기억날 거예요. 마치 확률처럼 계산했죠. 전체 발생한 도수분의 거기서 나타난 도수. 그래서 첫 번째 계급의 상대 도수는 전체가 20개, 첫 번째 계급의 도수가 3개 해서 20분의 3 하니까 0.15로 구할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 계급의 상대 도수는요, 역시 20개 분의 3개, 즉 0.15가 될 거고요. 세 번째 계급의 상대 도수는 역시 20개 중에 3개, 0.15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계급의 상대 도수도 달라지죠, 이건. 네. 5개가 나왔어요, 도수가. 그래서 20분의 5, 그러니까 0.25가 될 거고, 다섯 번째 계급의 상대 도수는 전체 20개 분의 3개, 0.15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 계급의 상대 도수 역시 20개 분의 3 해서 0.15로 계산할 수 있고, 이러한 상대 도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수 분포표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를 한 게 완성이 되네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히스토그램은 뭐예요? 양적 자료에 도수 분포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무슨 그래프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죠? 그램에서. 예, 그램 하면 특정 회사의 뭐 노트북이 생각나나요? 예, 어쨌든 히스토그램. 이렇게 해서 마치 막대 그래프처럼 우리가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X축으로 표현된 부분은 계급으로 표현했고, Y축으로 표현된 세로축은 도수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값을 갖다가 각각 적어요. 그래서 계급의 하한가가 50.5부터 시작해서 8개씩 들어가서 6개 계급으로 우리가 구분했죠. 예. 그리고 자, 50.5부터 58.5까지, 즉 첫 번째 계급, 여기에 도수는 3이었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를 3까지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 58.5부터 66.5까지도 역시 3. 똑같네요, 두 개가. 자, 세 번째 계급 66.5부터 74.5까지도 역시 3. 오, 세 개가 나란히 가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급은 74.5부터 82.5까지. 여긴 5개로 띄었죠. 예, 도수가 이렇게 틱 하고 튀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급 82.5부터 90.5까지의 계급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3개. 그러니까 다시 원래 앞에 것들하고 똑같은 높이로 내려왔고, 마지막 계급, 여섯 번째 계급이 90.5부터 98.5까지 3개 툭 튀어 올라간 이러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Facesse